안녕하세요. 잼난 드라마입니다. 드디어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이사랑 통역되나요? 보셨나요? 전 공개될 시간만 기다리다가 보기 시작했는데 결국 밤을 새워서 12편을 다 보고 말았어요. 그냥 계속 보고 싶었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고윤정의 솔직한 모습과 그걸 바라보는 김선호의 미소, 감미로운 목소리, 아마 그건 이 드라마가 자극적으로 끌어당기는 방식이 아니라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 마음에 스며드는 이야기였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드라마를 보는 내내 웃고 있었어요. 김선호의 목소리가 나오면 웃고, 그가 통역할 때 잠깐 숨 고르는 그 순간에도 웃고,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짓는 장면에서도 혼자 괜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차분한 리뷰라기보다는 로맨스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김선호 배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의 아주 솔직한 감상에 가까울 거예요. 이 드라마의 제목은 처음부터 의미심장했어요. 이 사랑 통역되나요? 가볍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다 보고 나면 이 질문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돼요. 이 드라마는 사랑하냐 안 하냐를 묻지 않아요. 대신 계속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 엇갈릴까? 이 감정은 과연 제대로 전해질 수 있을까? 다중언어 통역사 주호진과 말이 넘치고 감정이 앞서는 배우 차무희. 두 사람은 처음부터 너무 달라요. 주호진은 말을 고르고 차무희는 말을 쏟아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가장 정확한 통역사가 되어가요. 주어징이라는 인물은 정말 조용한 캐릭터죠. 감정을 앞세우지도 않고 상대를 설득하려 들지도 않는 아주 차분하고 현실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김선호는 이 인물을 연기하면서 말하지 않는 순간들로 설렘을 만들어요. 통역할 때 낮게 깔리는 목소리, 상대 말을 듣고 잠깐 멈추는 그 호흡, 그리고 감정을 다 드러내지 않은 채 살짝 올라가는 미소. 그게 너무 좋아서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 진짜 좋다 라는 말을 몇 번이나 혼잣말처럼 했는지 몰라요. 특히 이니어를 통해 차무희 귀에만 들리는 그 통역 장면들. 그건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주호진이라는 사람이 차무희에게 건네는 감정의 언어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차무희가 히로와 함께 있는 장면에서도 묘하게 설렘의 방향은 늘 주호진 쪽으로 기울어 있었죠. 차무희라는 인물은 처음엔 굉장히 쉬워 보이는 캐릭터예요. 밝고 솔직하고 감정을 숨기지 않는 사람. 그런데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자기 마음을 스스로 부정하는 사람이잖아요. 나한테 이런 사랑은 과분해. 지금 행복하면 나중에 더 아플 거야. 이런 생각을 마음 깊숙이 품고 있는 사람. 그래서 차무희가 주호진에게 확신을 받기 직전에 도망치는 장면들, 괜히 상대를 밀어내는 말들을 할 때 답답하기보다는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랑 앞에서 가장 먼저 겁을 먹는다는 게 너무 현실적이었어요. 도람이라는 존재가 등장했을 때 처음엔 지금의 흐름에 이 설정이 맞나 싶어 이게 뭐지? 했죠. 로맨스 드라마에서 이런 방식의 내면 표현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끝까지 보고 나니까 도라미는 차무희를 망가뜨리는 장치가 아니라 차무희를 여기까지 살게 만든 얼굴처럼 느껴졌어요. 도라미는 차무희의 불안이었고 분노였고 두려움이었고 동시에 그 모든 걸 대신 짊어지고 버텨준 존재였죠. 그래서 도라미의 정체가 밝혀졌을 때 충격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잔인해서 마음이 아팠기도 했어요. 그 얼굴을 평생 자기 안에 품고 살았다는 게요. 도라미는 갑자기 튀어나온 장치가 아니라 차무희가 평생을 버티기 위해 만들어낸 얼굴 같았거든요. 도라미는 차무희가 하지 못했던 말이고 참아왔던 분노고 나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오래된 저주였어요. 그리고 결말에서 밝혀지죠. 그 얼굴이 차무희의 친엄마와 닮아 있었다는 사실. 이 설정은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솔직했어요. 차무희는 사랑을 하면 언젠가는 망가질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늘 먼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차무이는 사랑 앞에서 가장 먼저 겁을 먹고 피하죠. 도라미는 그녀를 괴롭히는 존재이면서도 사실은 지켜주던 방어기제였죠. 히로는 이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히로는 현실이 아니라 차무이가 잠시 숨을 쉬볼 수 있었던 판타지 같은 사람이에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괜찮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래서 히로와의 감정은 사랑이라기보다는 현실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가까웠어요. 반면 신지선은 주호진의 과거였고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었죠. 그리고 용우. 처음엔 무이의 매니저로 주호진과 무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정도라 생각했는데 신지선을 만난 용우는 달랐죠. 이 드라마에서 가장 건강한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 어쩌면 용우였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하고 망설이지 않고 선택하고 사랑 때문에 자기 삶을 포기하지도 않는 사람. 그래서 신지선의 선택도 납득이 됐고 응원하게 됐어요. 감정을 숨기지 않고 사랑을 계산하지 않고 솔직하게 선택하는 사람. 그래서 신지선의 결말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건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었으니까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여행을 다녀온 기분이 들었다는 말 정말 공감돼요. 캐나다의 오로라, 이탈리아의 골목, 일본의 작은 섬의 아기자기한 풍경들. 풍경이 예쁘니까 감정도 자연스럽게 부풀어요. 로맨스 드라마에서 배경이 중요한 이유는 그 공간이 곧 감정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이사랑 통역되나요는 그걸 정말 잘 활용한 작품이었어요. 캐나다의 오로라는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마음을 확인한 순간 같았고, 이탈리아의 골목은 망설임과 엇갈림이 쌓여있던 공간 같았고, 일본의 작은 섬은 아직 말하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는 장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고 나면 이야기만 기억나는 게 아니라 장면이 함께 남아요. 어느 나라의 어느 밤, 어느 거리의 공기까지 말이죠. 그래서 이 드라마의 설렘은 과하지 않고 잔잔하게 오래 남아요. 마지막 재회 장면은 이 드라마가 왜 이 제목을 선택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차무이는 여러 언어로 보고 싶었다고 말하죠. 영어로, 일본어로, 이탈리아어로. 그리고 그 말을 가만히 듣던 주호진은 설명하지 않아요. 이건 더 이상 통역이 필요 없는 순간이잖아요. 대신 키스로 답하죠. 키스로 끝나는 엔딩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 드라마가 쌓아온 감정의 밀도에 가장 어울리는 마무리였어요. 그 장면이 좋았던 이유는 이 드라마가 끝까지 자기 이야기를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꼭 말로 설명되지 않아도 전해질 수 있다는 것. 이 드라마는 그걸 끝까지 믿고 있었어요. 이사랑 통역되나요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로맨스는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예요. 누군가에겐 오래 기억에 남는 드라마예요. 그리고 이 드라마는 당신을 웃게 만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고요. 특히 설렘이 조금 그리웠던 분들, 조용한 로맨스를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김선호의 목소리와 미소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분명 같은 마음으로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오랜만에 설레고 싶으신가요? 그럼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어요.